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친구들의 일미 귤선생입니다. 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던 아늑한 세계가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늑한 친구들. 박수. 와우. 2023년에 아늑한 세계는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 2024년 올해는 SCN 성서공동체 FM에서도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시즌 1에서는 녹음실이 아닌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소음이나 음질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이번에 성서공동체 FM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청취자분들도 좀 더 듣기 편하고 좀 더 아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아늑한 친구들은 일미와 귤 선생이 진행합니다. 우선 저는 일미고요.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귤 선생님도 영화를 만들다 알게 된 사이고요. 네,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희 곁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친구들을 소개하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되게 이상하네요, 갑자기. 아니, 이 대본이 있는 것부터가 맞아요, 저희가 뭔가 아늑한 세계는 계속 한 31화까지 지금 업로드 됐는데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계속 막 얘기하다가 이런 대본에 좀 적응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어색해도 근데 나름 또 재미가 있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어. 갑자기 목소리 너무 예쁜 척한다고 맞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적응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아늑한 초대석 본격적으로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웃지 마세요. 아, 네,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대망의 첫 번째 아늑한 초대석에 온 친구는 바로 병기 장병기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조롱을 병기 장병기 아, 감독님은 아, 좀 그런가? 다시 할까? 아니요, 괜찮았어요. 아. 근데 뭐 다시 할게. 네, 알았어. 부탁드릴게요. 아, 다시 할게. 다시 한번 제대로. 다시 할게. 네. 오늘 대망의 첫 번째 아늑한 초대석에 온 친구는 바로 장병기 감독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병기입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일민님과 귤 선생님처럼 네. 영화를 같이 만들고 있는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장병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아닙니다. 저희 첫 게스트. 첫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희생양. 저희가 사실 되게 여러모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와주셔서 좀 적당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이 아늑한 친구들 계획하면서 그 초대 친구들 목록을 서로 이제 각자 5명씩 짰는데 맞아. 가장 맨 위에 처음으로 거론된 분이 바로 장병기 감독님. 맞아요. 너무 저희가 초대하고 싶었고 너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혹시 만만하세요? 저 뭔가 일미의 이유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영화 감독님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 분이어가지고 항상 저 병기 감독님이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면 네. 귤 선생님과 다른 일민 이유는 뭐예요? 저는 가장 내 주변의 창작자 중에 지금 궁금한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들으실 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청취자분들께도 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맞아. 소개하고 싶은 내 친구 이런 맞아요. 느낌. 내 친구지. 저는 뭐 당연히 기분 좋았는데 네. 근데 그 아늑하진 않아서 제가 아늑한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요?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어.
제가 느끼는 병기 감독님은 되게 아늑한데 아닌가요? 거짓말이죠. 아 진짜. 아니 이 아늑하다는 말에 너무 강박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세계가 있는데 내가 여기 왔어. 이 정도? 잠깐 게스트로 왔어. 이런. 너무 아늑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농담 같은 거였어요. 저희가 다들 긴장을 해서 지금 농담을. 아무튼 뭐 네. 제가 여기 나온다고 전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 감독님, 전모 감독님이 네. 뭐 그래 그런 고약함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 아늑한 세계에 맞아요. 고약함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 같이 녹음을 결정할 수 있었던. 감사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좋아요. 네. 그 일미와 감독님의 또 인연과 저의 인연은 또 시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건 언제예요? 저희는 2000 몇 년도일까요? 그 장편 영화 수속못 할 때 처음 뵀거든요. 15년도. 네. 아 15년이에요? 맞아요. 거의 10년 된 인연이네요. 그렇게 된 줄 몰랐어. 그때 처음 이제 스텝으로 만나자마자 밥을 먹으러 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또 딱 밥을 안 먹은 게 그 병기 감독님하고 저뿐이었어요. 아 그럼 둘이서 밥을 먹었나요? 처음부터? 네, 둘이서 국밥집을 가서 마주 앉아서 국밥을 먹었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국밥만 먹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뭐 얘기를 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슈퍼샤이라서 안 했던 것 같고. 그랬나? 그리고 그날 이제 되게 낯선데 서로 밥을 되게 잘 먹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더 빨리 먹어가지고 나중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보다 국밥 빨리 먹는 사람 처음 봤다. 기억났다. 기억났어요. 정확하게 기억났어요. 아 병기 감독님도 좀 빨리 드시는 편인데 맞아요. 더 빨리 먹는 일미를 만났구나. 그날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럼 그때 이후로 좀 촬영 준비하면서 두 분이 친해지셨겠어요? 자연스럽게. 네. 같이 연출부였던 네, 거죠? 연출. 저는 연출부였고 병기 감독님은 제작부 하셨죠. 네. 제작부셨구나. 네, 맞아요. 아 그렇게 10년째 이어오고 계시고 저는 감독님의 단편 영화 미스터장의 연출부였어서 그때 아마 근데 그 전에도 우리가 면은 있었어요. 언제죠? 그 만복국수에서 저기 술 만땅된 거 계속 만땅 제가 본 적도 있고. 아 진짜요? 그때 무슨 자리였지? 박모 감독님하고 막 네. 이제 막 그 하여튼 뭐 시기적으로 말을 나왔다 높였다 했잖아요. 네네네네. 나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그때 아마 귤 선생님이 첫 번째 워크숍에서 단편 영화를 찍고 난 뒤에 우리가 존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영화가 좋았다. 그렇게 해서 그 아무튼 그 이후에는 저는 면이 있었고 아마 면이 있었을걸요. 기억을 못하는 존재감이 작을 수 있었으나 면이 있었어 우리는. 네. 저는 그 스텝으로 참여하기 전에 감독님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었기는 했죠. 그 맥북이면 다 되지요. 좀 이따 얘기할 작품이긴 하지만 너무 저도 재밌게 봤었어서 처음에 스태프로 연락이 오셨을 때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야? 제가 스태프를 해본 적이 없을 때 처음이었어요? 네 맞아요. 거의 처음이었어서 세상에.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뽑아 먹을 게 있습니다. 열정. 아니 꿀팁인데 처음 하는 사람을 노려라. 꼭 항상 현장에는 처음 하는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하다. 그게 그 미스터장에서는 귤 맞아요. 선생님이었구나. 네. 여기 그 병기 감독님에 대한 조사를 좀 해오셨는데 이거 읽으실 건가요? 읽지 말까? 어떠세요? 좀 부담스러우세요? 근데 어차피 나갈 때는 자르면 되잖아. 맞아요. 한번 들어보고 일단 준비한 거는 다 해보죠. 네. 한번 병기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릴 겸 천천히 발음 좋게 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름 장병기 대구에서 활동 중인 영화 감독 2017년 단편 맥북이면 다되지요로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국내경쟁부문 대상, 상록수 디지로그 월드 영화제 기술상, 대한민국 국제청소년영화제 단체상 동상, 정동진 독립영화제 땡그랑 동전상, 부산 평화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을 받으며 그의 단편영화제의 상을 싹 쓸어 가셨습니다. 앞서서 이후에도 단편 할머니의 외출 미스터장을 연출했고 작년에는 장편 여름이 지나가면을 연출하고 현재 후반 작업 진행 중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빠진 거 없나요? 아니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조사하면서 원래도 엄청 대단하신 분인 걸 알았지만 정말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2017년도에. 그 해가 조금 저한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좋게 봐준 사람 관객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의 운이 저한테는 작용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분위기도 있었고 그 해에 이제 대구 영화라는 어떤 타이틀이 외부에서 말해지게 되면서 저는 좀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아시아나 대상 받으셨을 때 네네. 안성기 배우님이 상을 주셨거든요. 네. 거기 이제 수상하면서 이제 이 월계관 쓰시고 사진 찍은 거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너무 큰 영광이다. 대구 영화계. 너무 신기했어요. 그 옆에서 지켜본 동료의 입장으로서도 그게 되게 큰 사건이었겠어요. 엄청난 사건. 옆에서 계속 쭉 지켜보진 않았지만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 뒤로도 수상 소식이 너무 계속 들려오니까 와, 진짜 한 건 했다. 뭐 이런 대단했어. 그 해에. 맞아. 그 맥북이면 다대지오가 감독님의 첫 영화인가요? 네, 그 연출은 첫 번째 한 영화가 맞죠. 그 아마 스텝을 2번 했었고 네. 그 다음 해 운이 좋게 빨리 제작 지원이 돼서 그 찍은 영화였고 그렇습니다. 네. 참 왜 이렇게 저는 재미가 없죠? 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아니야, 정말 재밌어 지금. 아니야. 너무 재밌어. 목소리도 이상하고. 아니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냥 수다 떨듯이 하면 될 것 같아. 조금 멀리서 말하고 좀 더 크게 말할게요. 좋아요. 너무 안에, 이것 때문에. 이게 안에 그 그르렁 소리. 고양이도 아니고 기분 좋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요? 그르렁 소리가 자꾸 내 귀에 들려서. 자기 목소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네네. 좀 더 사석에서 그냥 감독님한테 원래 궁금했던 거 묻듯이 물어도 될까요? 우리 조금 나 궁금한 거 있어. 거리를 두고 크게 말합시다. 나 좋아요. 이게 편하다. 그래? 뭐 어때? 네. 어차피 다 들어갈 거예요. 나는 요즘 병기 감독님 근황이 너무 궁금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그 앞에 귤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제 이력 중에 이제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 여름에 그 첫 번째 장편 영화를 꽤 길게 많이 준비해서 찍었는데 그 영화의 이제 후반 작업이 작년을 좀 많이 채웠었고 한 8개월 정도 그 외의 시간에는 또 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도 했었고 뭐 그게 아마 지금까지는 조금 연결되어 왔던 것 같아요. 후반 그 작업이 조금 남아 있고 왜냐면 이게 그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스케줄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려졌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한테도 조금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은 쉬면서 혹은 또 아예 영화를 벗어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뭐 되게 최근에 뭐 한두 달 사이까지 오면은 추워지면 저희는 이제 일이 없잖아요. 이게 뭐 날씨 때문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독립 영화라는 게 이제 제작 지원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연말에 연초 넘어가는 사이에서는 뭐 지원금이 나올 그게 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비수기 같은 시즌인데 보통 집에 있거나 카페 가서 뭐 제가 제 취미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취미 활동을 하셨어요?
좀 부끄럽지만 최근에는 게임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실 게임을 음. 많이 뭐 비디오 게임, 콘솔 게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영화는 조금 안 봤던 것 같고 뭐 책을 보고 뭐 네. 그래픽 노블이나 뭐 소설책도 음.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덧붙여서 저는 아직 이제 단편 작업만 해본 어떤 사람으로서 그 장편 단계로 넘어간 게 뭔가 단편 작업과의 좀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단편은 보통 우리가 이제 20분 내외라고 보통 스탠다드를 본다면 장편은 뭐 60분일 수 있지만 스탠다드로 치면 90분, 100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길이가 이제 한 4배 내지 5배 차이가 난다라고 네. 했을 때는 4배, 5배 힘들겠구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연속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네. 더 어떻게 보면 준비나 그 과정에서 더 에너지가 가중되는 거죠. 저도 그 둘의 차이를 저는 그냥 양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편과 장편은 양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엄청 집중도나 이런 부분에서 더 힘든 것이지 내가 어떤 본질적으로 작업에 대해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고갈된 에너지를 어떻게 채우고 계신가요, 혹시? 뭐 그게 제가 뭐 뭘 일부러 하면서 채우진 않고요. 그게 또 뭔가 저한테 그런 어떤 결과가 있던 혹은 제 개인 어떤 신변에 무슨 좋은 일이 있던 그게 될 거고 제가 그걸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딱히 뭐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감독님께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비수기 시즌에는 그동안 인풋을 많이 넣는다는 생각으로 뭐 책을 많이 읽거나 영화를 많이 보는 거에 열중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좀 지금 제가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시기를 보낼 때 그 말이 자주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이다. 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이 영화가 다음에 내 영화에 도움이 될 거야라는 좀 그런 생각으로 보게 돼서 그래서 감독님도 뭔가 지금 이제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영화를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맥북이면 다대지오로 넘어와서 네. 근데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모를 수도 있어.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 어떻게 맥북이란 소재로 영화를 만들게 되셨나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뭐 저는 일단 소설이란 걸 써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당장 뭔가 결과를 보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뭔가 이야기는 쓰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형태는 사실 영화는 스텝을 해봤지만 저게 너무나 공동 작업이고 그 어떤 협업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형태의 뭘 만들자. 그게 뭐 소설이 됐든 저한테는 수필도 이야기였고 뭐가 됐든 시나리오가 아니었던 것이었고 네. 그 쓰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서울에 자취를 하면서 카페에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이야기가 잘 안 써지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주변을. 근데 거기가 마침 또 홍대 쪽이고 하니까 너무나 맥북을 많이 쓰는 거예요. 다 맥북 들고 있지. 다 맥북인데 내 노트북이 너무 밉고 그때 뭐였는데? 응성 응성 뭐 절대 비하가 아니고요. 근데 네. 그때 그냥 내가 미웠던 걸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너무 내 고약한 마음도 있어서 쟤들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가 이 말이 좀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나는 되게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쟤들은 어떻게 보면 저걸로 뭘 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비싸고 좋아 보이는 걸 너무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샘도 나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저들이 쉽게 갖고 있는 걸 갖지 못했나. 물론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자의식이 너무 큰 얘기인데 그땐 저도 많이 어렸으니까. 근데 뭐 그래서
제가 더 어릴 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도 어릴 때 왜 초등학교 중학생 때 뭐 유행하는 것들을 엄청 막 집에 쫄라서 갔잖아요. 요즘은 네. 무슨 아이폰이거나 아이패드일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다마고치, MP3. MP3, 다마고치도 그런 게 있어. 뭐 어디 회사 거가 진짜고 어떤 건 가품인데 가품이 싸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내가 뭔가를 갖거나 뭐 자전거도 저한테는 그런 거였고 막 쫄라서 어떻게든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쫄을 수 있었던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고, 네. 근데 아마 어머니 저는 20대 초반에 뭐 꽤 오래된 일인데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쫄르는 생활을 제가 못했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분명히 그 당시에 맥북을 보고 있던 그 당시에 어머니가 있었으면 네. 나 한번 질렀을 것 같아. 엄마한테. 엄마, 영화 하는 사람들은 맞아. 혹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이거 다 가지고 있다. 어. 엄마가 물어봤을 거야. 그게 뭘 할 수 있냐? 네. 응. 엄마 말해줘도 모를 거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쫄랐을 것 같은 거죠, 제가. 그 맥북의 그 아들이구나. 맞아요, 거기 맞아요. 나오는.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거를 몇 번 나한테 대묻다가 내가 신경질을 내고 딱히 이유를 못 대면 사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나 다른 배경으로 이야기를 썼고 네. 제목도 그래서 맥북이면 다 된다고 쪼르는 어떤 내 마음 속에 그 소리가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영화 처음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산 게 맥북. 맥북이었고 심지어 그러니까 뭔가 편집을 하려고 해도 맥북 아니면 약간 잘 그 어도비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고 뭔가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한데 주변에 영화 하는 친구들이 다 맥북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거금을 써본 게 맥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되게 감독 얘기가 너무 와닿는데 그게 저도 예전에는 항상 엄마한테 그걸 이렇게 되게 사달라고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저 자신과 타협을 봐야 되는데 맞아.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사주는 항상 져주는구나. 아유 그래 너무 살아. 그래서 요즘도 너무 소비가 굉장히 좀 그게 주체가 안 될 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소비하면서 뭐 맞춰가는 거죠. 근데 맥북이 좋긴 좋아요. 맞아. 전 너무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 아니 지금 맥북을 가지게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영화를 찍고 난 찍을 때도 없었고 찍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할 때가 되니까 네. 이제 그 나를 쪼르기 시작했죠. 편집해야지. 그치. 편집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마침 지인 중에 사놓고 안 쓰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되게 쫄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싸게 사서 제가 그때는 되게 구형을 사서 자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제가 막 업그레이드해서 쓰다가 꽤 오래 썼어요. 쓰다가 뭐 제가 아는 맥북이 전에 더 맥북이 있었군요. 그렇죠. 저는 뭐 11년도 모델을 2020년 21년까지 썼구나. 한 10년을 다시 파셨나요? 아니요. 그게 그래픽 카드가 뻥 나가지고 그냥 부팅만 가능한 상태인데 네. 들고 있어요. 이거 뭐 너무 지금 눈에는 너무 구형이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얘가. 그래서 뭐 누군가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되게 껍데기거든요. 근데 되게 모니터 성능은 아직 괜찮으니까 맥북이. 아무튼 뭐 맥북이 좋습니다. 맥북이면 다 되지요. 영화를 찍고 나서 맥북이 생긴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나를 쫄랐어. 쫄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나 자신을 내가 내 멱살을 잡았어. 살래 살게요. 살게. 저도 항상 그러는 편입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지르신 혹시 소비가 있으세요? 본인을 쫄라서 정말 얼마 안 된 게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샀어요. 우와. 제가 원래 이게 새 버전이 나온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2년 때 누구가 바꾸면서 구형을 나한테 공짜로 줬어요. 그거를 이제 영화 준비한다고 한동안 미루고 있다가 이제 올해가 좀 바쁘게 지나갈 때쯤에 게임을 하나
했다가 아 그거 너무 빠져가지고 게임 때문에 결국 기계를 바꾸고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설득을 성공하셨군요. 어. 스스로. 맞아요. 게임 재밌어요. 저는 어제 프라이탁을 너무 사고 싶어서 가방. 네. 와. 저 자신을 이기고 샀습니다. 와. 일미는요? 저는 가장 최근에 저 카메라 샀어요. 언제 샀어요? 저게 원래 없던 거예요? 맞아요. 없던 거예요. 얼마예요? 저거? 저 기존에 있던 카메라를 팔고 팔고 사야지 하면서 돈을 긁어서 샀어요. 아직 팔진 팔진 않았어. 않았는데 근데 딱 봐도 좋아 보인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뭐든 찍고 있는데 찍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 같이 있는 짝한테도 나 유튜버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카메라가 필요하다. 맞아. 이런 식으로.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게 그치, 했거든요. 그치. 내가 나중에 패션으로 되게 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필요한 거니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설득하고 샀습니다. 패션으로 유명해진다는 잠깐만 제가 찝지 마세요. 네. 넘어가는 우리 걸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맥북 영화를 저는 오늘 다시 보고 왔거든요. 저도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다 이유가 있어. 잘 된 아니 영화는. 어떻게 첫 단편 영화를 이렇게 재미지게 잘 찍을 수 있는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 스스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 영화 다시 보면서 이 부분은 너무 진짜 잘했는데? 너무 좋은데. 와. 아니요. 저는 뭐 이게 겸손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 모르겠어. 겸손인가? 뭐 모르겠는데 항상 저는 우리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작업에 대해서는 만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항상 불만족 상태로 있고 난 사실 제 영화 극장에 보러도 잘 못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옆에 사람 자꾸 이렇게 45도 옆에 앉은 사람들이 얼굴만 보여요. 맞아요. 반응만 보이고. 웃나? 웃나? 뭐 우나? 아무튼 이게 뭐 당연히 맥북도 그게 저는 알잖아요. 이게 어떤 물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나 제 실수가 많이 보이고 하니까 한계가 보이니까 맞아. 자기 실수만 보여. 근데 어느 순간 이후에 좀 멀리 지금 만든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랜만에 봤을 때도 계속 그랬어요. 부끄럽죠. 저는 그랬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재밌어요. 난 오늘 봤는데도 재밌었어. 그리고 그 김금순 선배님을 섭외를 했잖아요. 네. 김금순 선배님의 약간 첫 주연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때 아마 제가 김금순 선배님의 프로필을 제가 아는 선배를 통해서 어떤 단편 영화를 봤는데 김인선 감독님 뭐 수요기도회를 봤어요. 거기 이제 김금순 선배님이 되게 그 어떤 하여튼 되게 도박장 거기 나오셨구나. 네, 그 집 그러니까 어떤 그 집을 그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자 대장 같은 역할이었는데 그렇구나. 뭐 하여튼 그게 가능하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조금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어떤 엄마의 이미지도 있고 또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미지도 있고 뭐 다 가능하실 것 같고 일단 뭐 사투리도 장착돼 있으시고 저한테 되게 또 기존에 알려졌던 배우들보다는 또 그런 배우들하고 했을 때 또 기분 좋은 게 있거든요. 저한테는 있어요. 약간 조금 있는데 그래서 섭외를 했죠. 감독님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20대 때 이제 그 대학을 다니면서 소설을 막 많이 썼었는데 그냥 완성되지 않은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때 뭐 결국엔 취미랄 게 소설 아니면 영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사실 당당하게 말하는 편인데 그때는 돈도 없고 뭐 지금처럼 OTT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막 명작들을 많이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막연히 이제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음.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없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카메라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전원 버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영화 감독은 너무 큰 먼 미래잖아요. 뭐 꿈꾼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당장 꿈을 꿨던 건 아니고 소설을 쓰고 싶었다가 시작이었고 이야기를 계속 만들긴 했어요. 만들다가 결국엔 이제 그 엄청 이제 생활고가 크다 보니까 그 부산에 살 때인데 직업 무슨 뭐지 직업 교육 뭐 이런 상담 국비 네, 지원 네. 이렇게 처음엔 상담 쪽으로 왔죠. 그 가니까 네. 그분이 막 되게 진지하게 듣는데 내가 그때 29이었던 것 같아. 28이었나? 28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단 방송국에 해보는 건 어떠냐? 좋은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병기 씨는 경력도 없으니까 막 알아보더니 국비 지원하는 이걸 해보세요. 여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서울에 가셔서 들으셔야 돼요. 와 근데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안 될 마음으로 그거를 지원했고 면접도 보러 갔어요. 심지어 면접 보러 가서 면접 때도 말도 진짜 못하고 내려왔는데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하던 거 뭐 소설이든 뭐 혹은 뭐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 못하고 막 논문을 남겨놓고 있는 뭐 하여튼 다 내려놓고 그냥 당장 그 방송을 교육을 받으러 갔던 거죠. 그렇게 5개월 있고 이제 근데 그 안에서 결국에 올라가서 막 배우고 그 방송업계 현실을 듣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독립영화 하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막 부탁하고 아름아름해서 첫 번째 이제 어떤 독립 영화에 장편 영화의 연출부로 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영화 하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 영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이거는 뭐 뒤에 얘기가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영화를 하고 근데 막을 때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영화를 다 엄청 고생해서 겨울 내가 춥게 찍고 났는데 개인 빚이 많이 생겨 있는 거야. 영화 난 일을 몇 개월 했는데 그래서 막 그때부터 시작된 게 저한테는 뭐 배관사 일이거든요. 배관사 일을 종종 했는데 그를 하러 가고 막 너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막 교수님도 찾아가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관사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였죠? 뭐 그 반도체 공장이 큰 게 많아요. 되게 어떤 평택이나 경기도 지역 쪽에 가면은 거기는 항상 이제 배관사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공장을 짓기도 많이 짓고 개보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떤 아르바이트보다는 확실히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독립 영화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죠? 네네네. 병기 감독님이 근데 글을 진짜 잘 쓰세요. 맞아요. 네, 제가 그 병기 감독님이 쓴 소설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저 소문으로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문학적인 거야. 맞아.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은 소설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못 하니까. 그거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제가 그때 그 일미님께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 소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처음 완성했던 소설이거든요. 소설을 완성을 못했다가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소설 지금 부끄러워서 못 보지만 근데 만약에 쓴다고 해도 못 쓸 것 같아요. 그 약간 방식이 달라졌어요. 아예 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어떤 뭐랄까 나의 문장을 갖고 싶고 가졌다고 생각했고 또 그게 누가 봐도 이건 내 글이라고 내가 읽었을 때는 내가 쓴 거 안 쓴 거 너무 명확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야기는 서사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요즘에 시나리오를 쓰면은 엄청 너무 내가 스스로 갑자기 놀랄 정도 대충 써요. 대충 쓴다는 게 문학적인 표현을 안 쓰고 문장력에 되게 라이트하게 대해서. 맞아요. 시나리오를 위한 시나리오를 어떤 되게 쓴다. 기능적으로 쓰다 보니까 근데 그게 예전에는 시나리오를 쓰면은 괜히 근데 시나리오만 읽어도 재밌게 써야지.
막 그게 또 되기도 했었어 어느 정도는. 맞아, 노력도 재밌었어. 했었고. 근데 음. 지금은 아예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방법을 모른다기보다 선택하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하시는 뭐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하신 거 다 아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게 음. 간략하게 하시게 된. 더 이제 집중하게 된 거죠. 맥북이면 다 되지요 이후에 할머니의 외출을 제작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미스터 장이라는 단편. 네. 근데 단편이라기엔 두 작품 다 약간 러닝 타임이 꽤 돼요. 그죠? 네네네. 할머니의 외출은 60분 몇 초였는데, 그죠? 뭐 거의 60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60분이었고 미스터 장은 40분 정도 맞아, 했었죠? 40분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길이가 길어지면서 뭔가 할 얘기가 더 많아지신 것 같아. 물론 맥북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사람들 일부 어떤 주변의 동료들은 그 이전의 모습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말하는 뉘앙스를 느끼기도 했는데, 네. 저는 뭐 좀 영화가 이제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거를 좀 방식을 네. 뭐 설명하는 뭔가 한 장면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서사라든지 이야기를 설명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이거 뭐 취향인 거죠. 테이스트가 생긴 건데 나한테는 맥북은 어떻게 보면 초고 때는 그게 있었다면 그걸 이제 발전시키고 피드백을 듣는 상황에서 내가 좀 두려운 게 있어가지고 좀 타협을 했던 부분도 있고 되게 컴팩트하게 아예 좀 만들어져 갔던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괜히 고집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뭐 또 장편하면서 또 겁이 나서 좀 줄이기도 했는데 네. 아마 그 말씀하신 두 편에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을 때 근데 해봐야 된다고 항상 느꼈거든요.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내 한계는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막 그냥 되게 고집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편이든 이렇게 영화 작업하다 보면 막 너무 이제 러닝타임 길어지면 단편 30분 미만으로 해야 뭐 그런 얘기 많이 영화제도 듣죠. 많이 갈 수 있고 뭐 그거 이외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오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한번 끝까지 그러니까 한계를 한번 해보는 느낌으로 고집스러운 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작업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맥북이면 이후에 두 작품으로 이제 어떤 좀 더 병기 감독님만의 색깔을 구축하신 거죠. 맞아. 그럼 여기서 장병기 변기 장병기 자, 변기 장병기 우리 조금 쉬는 의미에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병기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감독님이 최근에 작업하신 장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영화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시놉시스 정도만 앞부분만 왜냐면 이게 뭐 홍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되게 길어져요. 진짜 나 길게 말해요. 그래서 달려나가요. 그러면 몇 가지 정하자. 제목하고 그래. 한 두 줄짜리 줄거리? 그 정도? 몇 줄만 더. 5줄. 일단 그 제목은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제목이고 촬영은 재작년 여름에 엄청 더울 때 8월에 했었고요. 와. 아이들이 주로 주인공인 영화이거든요. 어른들도 꽤 비중이 있지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도시의 한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을 해요. 그게 되게 부랴부랴 급하게 오거든요. 이게 신도시 개발 과정에 있는 지역으로 오는데 여기가 시로 승격돼 버리면 이제 자기는 농어촌 전용 혜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좀 아파트 입주를 기다렸다가 신도시 되고 나면 들어오려 그랬는데 그게 부랴부랴 오는 거예요. 와서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막
소개받아서 학교 와가지고 막 이제 하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 학교에서 그 애기 신발이 도난 당하는 거예요. 범인은 모르고. 그리고 그 이사 갔던 그 이제 개발 중인 마을에 되게 소년 가장인 애가 있어. 형제만 사는 어떤 집이 있거든요. 그 집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또 동네에서 문제아인 거죠. 문제아인 거고, 이 애들은 이제 그 좀 사고 방식이 다를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랑을 못 배웠을 거고, 죄책감을 당연히 못 배웠을 거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생활 방식으로서 절도나 갈취를 하는데 그걸 이제 어른들 눈을 피하는 방법들만 익숙해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훔쳐도 얼마 돈을 받으면 좀 돌려주는 거야. 이만큼만 빌린다. 그러니까 다 훔쳐버리면 이 전적이 혼난 전적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들이 있는, 룰이 있는 자기만의 그 형제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아까 신발 잃어버린 사람은 이 신발 도둑으로 이 형제를 의심한 영화입니다. 끝이 난 건가요? 5줄 넘었어. 저는 작년에 재작년인가 엄청 이제 초반에 기술 시사회에서 봤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완성이 되기에 한참 전인데도 너무 전 좋았어서 그 감독님 특유의 어떤 이야기하는 방식 이런 게 엄청 좋았고 아역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앞서서. 그래서 또 이렇게 최종 완성된 영화는 어떨지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거죠? 뭐 제가 미뤄졌던 게 제가 게을러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상영 일정이나 이런 게 빨리 픽스가 되면은 제가 뭔가 데드라인이 생기면 좀 빨리 움직이겠는데, 그게 이제 어영부영 미뤄지니까 저도 그래야 됐던 건데, 뭐 올해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영화제 출품도 하고 배급 준비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제일 빨리 공개되는 자리라고 하면은 뭐 저는 올해 상반기이길 바라고. 너무 좋겠다. 네. 아무튼 뭐 저는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와, 저희 영화관 가서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영화관에서 혹시 장병기 감독님의 여름이 지나가면 영화를 보게 되면 기억해 주세요. 여름이 지나가면. 네, 여름이 지나가면. 자, 마지막 질문. 감독님의 이제 향후 계획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엄청 먼 계획을 세우진 않거든요. 뭐 1년 단위도 안 세우고 어떻게 좀, 근데 뭐 막연하게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이거죠.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찍어야지. 항상 매년 막연하게 가지고 있어요. 정말 찍게 되는 그 시즌에는 딱 그 영화가 목표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올해 준비 잘해서 내년엔 찍을 것이다. 그럼 뭐 올해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영화를 공개하는 준비를 계속하고 또 그 외의 시간들을 좀 다음 내년을 위한 작업 준비를 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제 마지막 코너로 요즘 관심사 코너가 남았는데요. 저 귤 선생을 비롯해서 일미와 오늘의 게스트 병기 감독님이 이번 달에 인상 깊게 감상한 콘텐츠를 하나씩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 웹툰, 책 등등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책인데, 저는 이제 작년 연말이랑 올해 초가 굉장히 마음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작년에 사놓고 읽지 않은 굉장히 두꺼운 책 하나를, 제목도 너무 좋아요. 희망. 양기자 선생님의 희망을 읽었습니다. 그걸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좋아하는 글귀를 써오긴 했어요. 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낭독 타임. 네. 이게 되게 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나성 여관이라는
여관이 있어요. 이게 배경이 1980년대거든요. 그때 나성 여관을 운영하던 가족과 그 나성 여관에 드나드는 어떤 사람들 간의 이야기가 주가 되고 그 시대상을 되게 잘 담고 있고 네. 굉장히 뭔가 이야기가 풍성하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글귀만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사람. 여자의 그 한마디가 나를 두들겨 깨웠다. 그날 밤 나는 한순간도 잠들지 못하고 오직 그 말만 되뇌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나는 죽을 듯이 그 말에 매달렸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냉랭한 가슴을 위무할 수도 있다는 새삼스러운 삶의 이치가 희미하게나마 내 의식의 문을 두들겼다. 하늘의 별 대신에 마음에다 별밭을 가꿀 수도 있다는 것. 타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사는 것도 구원의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골방의 어둠 속에서 깨우쳤다. 나는 여태 사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살고 있었다. 혼자서는 절대 넓어질 수 없다. 관계 맺은 만큼의 넓이로 인생은 경작된다. 여기까지. 이 소설에 나오는 찌르레기 아저씨라고 있거든요. 그 아저씨의 네. 노트를 그 나성여관의 막내 아들이 훔쳐보면서 네.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무튼 추천합니다. 양기자 선생님의 희망. 네. 제가 1월에 재밌게 본 콘텐츠는 영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입니다. 와, 키리시마 안 나오잖아요. 보셨어요? 네. 아 역시 저랑 혹시 감독님 보셨어요? 봤어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엄청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어요. 신선했어 되게 그때 당시에.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야자 끝나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 왓챠에 있길래 한번 봤는데 여전히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었고 제목은 그 일본 특유의 문장형 제목이어가지고 좀 재밌기도 한데 이야기가 한 고등학교에 가장 인기 있는 배구부 에이스인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각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아이들의 일상에도 균열이 찾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학교에서 찬밥 신세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영화를 만드는 영화 동아리, 고3이라 이제 동아리 활동을 그만해야 하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야구부, 아직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한 아이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게 원작의 소설이 있다고 해서 마침 내일 오후 출근이어서 도서관에 가서 대여해서 보려고요. 원작 소설 제목도 똑같은 거예요? 약간 비슷한데 다르게 뭔가 키리시마가 동아리부 그만둔대 뭐 약간 이런 살짝 단어만 좀 다른 거였는데 영화의 형식도 좀 독특해서 책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계획이고 저도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키리시마 같은. 네. 이런 이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귤 선생님의 영화는 학생들이 나오는 영화인가요? 네, 제가 거의 이때까지 만든 영화들이 다 학생들이 나오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학생들로 얘기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 배역 있어요? 선생님? 체육부. 한문 선생님. 한문 선생님. 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기 감독님의 요즘 관심사가 뭔가요? 사실 뭐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 나중에 이 녹음을 하려고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해봤을 때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떠올라요. 원래 봤던 영화들 중에 하나 떠올랐는데 네. 그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게 요즘 되게 보고 싶거든요. 네. 영화는 제가 몇 번 많이 봐가지고 내용은 뭐
따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영화는 그렇고 네. 다만 저의 감상 아주 짧은 그냥 이런 건 말씀드리자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어떤 완벽한 조각 같은 영화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되게 경외감이 들고 근데 거기서 막 되게 내가 절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입맛에도 맞고 영화가 하여튼 보세요. 이게 아름다운 영화는 아닌데 아름답지 않아요. 영화가 아름답지 않고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되게 평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영화지만 영화 내에서는 근데 그게 이게 되게 징그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징그러운 어떤 관계인데 근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되게 어떤 마법처럼 아름다운 인상이 살짝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징그러운 관계인데 근데 끝나고 나면 되게 아름다운 게 저한테는 있어서 네. 혹시나 누군가 봤을 때 그런 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저만큼 또 좋아하지 않을까 그 영화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도 이제 그런 아주 완벽한 조각을 한 번은 하고 싶다 이런 나만의 어떤 조각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는 너무 같이 몰아가야지. 너무 클로징에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점점 클로징이 다가올수록 너무 압박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있네. 마지막 출연소가. 소감 얘기합시다. 사실 이 처음이고요. 이 녹음을 했던 경험은 처음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어색하거든요. 아마 나중에 다 엄청 잘 만들어 주시겠지만 계속 어색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색할 건데 그래도 어색한 사람이 있다. 어색한데 그래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다. 여기 어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했던 작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다. 저희도 오늘 변기 감독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아늑한 초대석 마무리하면서 변기 감독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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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 3마디만 더 할게요. 어떠셨나요, 귤 선생님?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한 소감. 원래 팟캐스트 녹음할 때는 되게 아무 말이나 했던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좀 고르고 골라서 예쁜 말만 하게 되는. 고르게 되고 더 잘 듣게 된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서로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앞으로 더 잘 해볼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아늑한 친구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은 영영이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일미 귤 선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아늑하세요. 감사합니다.